자, 보자. 드디어 이제 파동과 입자. 여러분 파동과 입자도 마찬가지야. 맨날 하는 얘기지만 알면은 괜찮은데 모르면 구린 거죠. 그죠? 그래서 제대로 해보면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서 이제 할 것이다. 자, 파동의 전파 성질. 먼저 120쪽을 먼저 핍니다. 자, 이 파동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 요걸 쓰자. 이렇게. 드디어 파동이야. 요 파동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스포츠장이 된다. 축구장이나 야구장, 스포츠장 맞잖아, 어쨌든. 축구장이나 야구장 가가지고, 자기는 조용히 햄버거나 먹어서 관람하고 싶은데 꼭 이상한 여 앞에서 막 청기도고 백기도고 막 지시하지.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막 무의식적으로 막 이질하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럼 막 앉아 때렸다 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앉아 때렸다 이상하다 싶어서 옆에 보면 어떻게 되니? 뭐가 막 가지. 그치? 자신은 위아래로 떨었을 뿐인데 결국 이것이 하나의 에너지가 돼서 옆으로 쭉 진행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동이라고 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떨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단어를 꼭 기억한다. 진동과 진행이라는 두 개의 용어를 기억한다. 진동은 매질이 그 자리에서 떨림, 이걸 얘기를 하고, 진행이라는 것은 그러한 진동 상태가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이동하는 걸 얘기를 해. 그래서 진동과 진행이 어울려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럼 파동의 분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종파와 횡파의 분류지. 아마 이건 좀 많이 들었을 거야. 종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수를 다 갖다 놓고요. 여기서 뭐 망치 같은 걸로 빵 때려봐. 어떻게 되니? 오밀조밀 오밀조밀 이렇게 나가지. 즉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어때? 이렇게 나란하지. 이렇게 진동과 진행이 나란한 걸 뭐라고 한다? 종파라고 얘기한다. 종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소리, 음파를 얘기를 하죠. 내가 아! 하고 소리 내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 했을 때는 공기가 떨려서 귓근육 고막을 막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공기입자 이렇게 있어요. 공기입자 했을 때 여기서 주둥아리로 아! 하고 소리 내봐. 그럼 공기입자들 화들짝 놀래가지고 구멍을 막 때리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종파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또 하나의 종파, 지금 그렸죠. 용설의 진동, 이것도 종파로 가능하다. 그 다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진파 중에서 뭐가 있었니? 피파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네, 이 정도 봐두고. 그 다음 그리고 종파를 한번 현실적으로 실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실 때 아침에 그 출근길 또 등굣길에 그 버스 안에 굉장히 사람 많죠. 만원 버스. 그다음 지하철도 좋아요. 꽉꽉 낑겨 있죠. 그죠? 막 스트레스 받고 있죠. 이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은 물리의 자세로 돌아간다. 그런데 종파를 실험해보고 싶어.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움츠러 줘. 처음에는 그래 죽여라. 그 다음 있는 힘을 다해서 딱 거기로 와. 그럼 딱 해서 끝에서 아! 한 명 죽지. 바로 이게 종파죠. 왜? 자신의 진동 하나가 전달돼서 에너지화돼서 한 명 죽일 수 있다는 얘기지. 결국 종파의 확실한 실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종파. 솔직히 공공의적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종파라는 것은 이렇게 진행과 진동이 나란한 파. 이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횡파. 횡파는 바로 뭘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네요. 줄의 진동이죠. 그래, 봐라. 이렇게. 오, 오케이. 자, 나는 그냥 위 이렇게 딱 흔들었어. 너 어때? 빠샤! 우와! 안 되죠. 마이크.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어쨌든 진동은 위아래를 하는데 진행은 앞으로 이렇게 나가지. 그쵸? 결국은 진동과 진행이 서로 간에 얼마다? 몇 도 각도다? 90도 직각으로 나타나는 이런 줄의 진동을 대표적으로 횡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을 90도 직각으로 이루어질 때를 우리가 횡파라고 하는데 이 횡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빛이죠. 빛은 전자기파의 한 영역입니다. 전자기파. 그래서 빛에 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일단 빛을 제일 처음에 입자라고 한 사람이 있죠. 누가? 뉴턴이. 그래서 뉴턴은 반사와 굴절을 이용해서 빛은 입자라고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그 시절에는 뉴턴이 입자다 그랬는데 함부로 뉴턴에 대해서 아닌데! 라고 하면 크게 혼나니까 이때는 함부로 얘기를 못하다가 이때 뉴턴이 입자설을 얘기했을 때 그 주변 국가에서 네덜란드에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아이토벤 근처인가? 이렇게 살고 있었을 거야. 이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아닌데 파동인데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큰 소리 내면 혼나니까 아닌데? 그러고 이제 둘이 동시대에 살다가 죽었어. 근데 호이겐스가 파동인데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에테르를 가진 가상적인 입자가 있는데 이것이 파동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뉴턴이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었냐면 이 빛이라는 것이 물속으로 이제 꺾여서 굴절돼 들어갈 때 이걸 입자선으로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어요. 어떤 이론으로? 빛이라 알겠는데 그 묽은 저에 만유인력으로 자신만의 철학 만유인력으로 끌려 들어가서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시대가 흐르고 나서 푸커라는 사람이 물속에서 빛의 속력을 재보니까 오히려 느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호위겐스의 파동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호위겐스의 추종자들, 파동설의 추종자들이 그러면 실험해보자.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파동성이 입증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는 것 중에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제 뭐가 있냐면 그 간섭 실험이라고 했어요. 이중 슬릿에 의한 아주 젊은 과학자 영이라는 사람이 그런 간섭 실험을 성공을 하면서 최초로 빛의 파동성을 입증하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절 실험도 나타나. 그리고서 또 편광, 이런 실험들. 또 굴절의 스넬도 이제 네덜란드 사람인가 그런데 이상하게 파동 공부하다 보면요, 이 네덜란드 쪽이 좀 강해요. 묘한 특징인데 어쨌든 이런 빛의 파동성이 이제 인정을 받는 거야.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빛은 파동이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이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연구에 나타나가지고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전자기파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전자기파라고 그래가지고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커피를 마시면서 전자기파라는 게 있어라고 이제 그래서 맥스웰 커피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런 전자기파라는데 전자기파라는 건 뭐냐면 전기적인 파와 그러니까 전기장의 변화와 뭐 너무 많이 하면 물리투가 되니까 간단하게 전기장의 변화와 자기장의 변화가 어울려서 원인과 결과가 되어서 전기파, 자기파,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파가 있다. 그 영역 안에 빛도 있고 뭐도 있다.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헤르츠라는 사람이 여러분 헤르츠라는 단어 많이 들었잖아. 그지? 진동수에 다니기도 하고 우리 라디오 주파수, 그러니까 전파를 갖다가 발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헤르츠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 전자기파의 이온과 빛의 속력이 일치한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실험으로 입증한단 말이야. 그래서 맞아. 빛은 확실한 파동이구나.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전 효과라는 실험에서 이제 제일 끝단원이 되는 거 우리가 광전 효과라는 실험을 하면서 파동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이 나타나. 그래서 이때 입자설로 다시 이제 빛의 입자성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 파동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를 누가 나타나서 안 되지. 왜? 너네 자꾸 파동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러는구나. 입자로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게 해석되지 않는 거 아니냐. 입자로 해석한다면 해석된다. 라고 하는 사람 나타나죠. 누구예요? 이 뇌 큰 사람, 외계인.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니네 지구인들은 맨날 빛을 파동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거다. 입자로 해석을 보아라. 그래서 입자설에는 묘한 단어인 광량자라는 걸 이제 제안하게 되지. 그래서 광량자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빛은 입자의 성질로 뛰는구나. 라고 해서 빛의 입자성이 다시 대두되는 거야. 응? 그래서 빛의 이중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랬더니 이제 빛을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로 해석하는구나. 그 빛은 이중성을 가졌구나. 이랬더니 역시 이제 이탈리아에서 드브르라는 사람이 말로는 읽기로는 27살의 나이로 박사학위 논문에다가 제안을 한대요. 그러면 파동을 입자로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물질, 입자를 파동으로 해석을 해보자. 라고 또 제안을 해요. 역시 또 예언이 됩니다. 왜? 맞아 떨어지면 예언이고요.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미친 소리가 되는 거거든. 이걸 역시 또 데이비슨 거머 이런 사람들이 파동성의 실험인 회절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해요. 전자 자체에서 전자가 회절문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회절문이라는 건 공부하면 알겠지만 파동의 특성이거든. 그래서 물질들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구나. 물질 입자지만 이것도 파동을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물질의 이중성으로서 이 단원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일종의 시간적 흐름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쭉 잡아봤고 어쨌든 빛이라는 것은 전자의 판 영역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횡파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쓰지는 않겠는데요. 우리가 맨날 이 그림만 보니까 용수를 종파로만 생각하는데 용수는 횡파도 가능해. 용수를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그것도 횡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수면파. 수면파 가장 대표적인 또 횡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결 칠 때 굼실굼실 이렇게 넘실내겠지. 이것도 역시 횡파다. 근데 좀 말을 보태면 물은 보편적으로 횡파지만 사실은 종파의 성격도 띠고 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물에다가 막대기 들고서 막대기로 빵빵빵빵빵 치면 이렇게 나가겠지. 근데 빵빵빵 이렇게 칠 게 아니라 옆에서 빵빵빵빵빵 쳐도 이렇게 나가지. 결국 이것은 물 내부에서 이렇게 타원형의 이런 불분자의 이동이 생기면서 역시 종파의 성격이 나타낸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횡파라고 얘기하지만 역시 뭐다? 종파의 성격도 띠고 있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 바라고
그 다음 지진파 중에서는 이제 S파 이렇게 보통 종류를 얘기하죠. 알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횡파도 현실적 실험 가능하죠. 이건 아마 다들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런 거 있죠. 동생 데리고 욕실에 딱 수건 들고 나오다가 동생 딱 보는 순간 물은 듯 또 물리의 자세를 느끼면서 너 이리 와봐 딱 하면서 어떡하니? 수건 딱 들고 딱 왜 그래 형? 가만히 있어. 빠샥 흔들면 어떻게 되니? 자기는 빠샥 하고 위로 흔들었지만 수건은 앞으로 가서 눈깔 파버리지. 진동 자체가 또 뭐가 된 거야? 에너지가 된 거죠. 이건 또 뭐다? 횡파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종파, 횡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종파를 표현하는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에 뭐의 모습을 빌려 쓰냐면 횡파의 모습을 빌려 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밑에 종파, 횡파 표현에 대해서 살짝 그림을 좀 그려놨고요. 자, 그럼 이제 명칭으로 들어가자. 파동의 명칭으로. 일단은 여러분들 파동을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그림은 그려져 있어. 자, X가 이제 변위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변위라는 것은 진동 상태의 위치 변화를 뜻하는 거야. 알았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진동 상태의 위치 변화를 표현한 거야. Y값은. 그 다음 X축은 말이야. 시간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치라고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파동을 횡파를 그리죠. 이때 여러분들 우리 이거 이름 뭐라 그래요? 산꼭대기, 산, 마루. 그렇죠. 여기는 골짜기. 뭐라고 한다? 골.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 마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빨리 마디. 그래. 자, 이때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기본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파장 람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자, 빨리 파장 람다. 원문대 파장 람다. 파장이라는 것은 파동의 기본 길이를 뜻하는 것이야. 물론 골에서 골까지도 뭐라고 한다? 파장 람다라고 한다. 물론 마디에서 이 마디? 아니지. 건너 요 마디. 여기까지도 뭐라고 한다? 파장 람다라고 한다. 그 다음 주기라는 것은 1회 반복 시간을 얘기를 하지. 그래서 길이로 따지면 파장 람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되겠어? 주기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x축이 시간으로 나온다면은 여기 나는 수치를 읽어서 뭘 할 수가 있다? 주기 t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x축의 위치라고 나온다? 그럼 여기 있는 시간 숫자를 가서 뭘 할 수 있다? 파장 람다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두 개가 있죠. 자, 왼쪽에 x축 위치 동그방이 쳐봐라.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에 또 x축 시간 동그방이 쳐봐라.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파장 람다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마디에서 건너 마디까지 말하기 귤이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수준 있게 뭐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면 위상이라는 용어가 지금부터 나올 거야. 위상. 여러분 위상이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수학적 위상으로 얘기하면 각도 얘기하면서 나타나게 될 거야. 자, 물리적으로 파동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얘기야. 위상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쉬운 얘기야. 위치와 상태. 즉 진동 상태와 위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바로 위상. 위치와 상태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위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위상이 같다, 반대다 이런 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요 그래서 봐봐. 이게 만약에 따로 그리자. 이러한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 자체가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해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파동의 문제에서는 항상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에서. 일단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자, 잠시의 모습을 살짝 그려볼게요. 진폭 얘기를 하는데요. 진폭이란 건 이 그림에서 뭐가 되냐면 바로 최대의 변이를 뭐라고 한다? 진폭이라. 자, 발음이 진폭. 에브리바디 진폭. 그래서 이제 진폭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2, 0, 마이너스이다. 그럼 진폭은 얼마다? 2다. 이렇게 하는 진동이 제일 큰 위치 변화. 자, 이때 잠시 후에 오른쪽 진행했다 그러면 자, 오른쪽 진행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모습은 이렇게 나타날 것이야.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야, 지금 요 마디점은 어느 쪽으로 진동을 하는 거야? 어느 쪽이?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그렇지. 아래쪽이지. 이렇게. 이 마루는 어디로 가 있어? 아래쪽이야. 그 다음 얘는 어디 가 있어? 위쪽이야. 얘는 어디 가 있어? 위쪽이야. 얘 어디 가 있어? 아래쪽이지. 봐봐. 여러분 요 마디점하고 요 마디점하고 위치는 같죠? 근데 진동 상태가 정반대지. 이럴 경우에 위상이 반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또 요 점하고 요 점을 봐봐. 둘의 위치도 똑같고 진동 상태도 같지? 이럴 경우에 진동 상태도 같고 위치 같을 때 뭐라고 한다? 위상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또 보세요. 왜 마루와 마루를 위상 같다고 얘기하느냐? 그냥 같은 모습이니까. 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위치도 같으면서 진동의 상태도 어때요? 같죠? 그러므로 얘네 둘이는 어떻다? 위상이 같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를 봐봐. 역시 마찬가지지. 둘의 위치도 다르고 이제 진동 상태도 어때? 서로. 완전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위상이 어떻다?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위상이란 말의 뜻은 어느 순간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걸 표현하는 게 바로 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왼쪽에 용어 정리해놨어요. 미쳐놓으세요. 어느 순간 어떤 상태에 있는가 디기디기디 넣죠. 그걸 우리가 위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파장이라는 것을 마르수 마루까지 고래수골까지 그러지 말고 이제 정확하게 뭐라 그래? 위상이 반복되는 최소의 간격을 파장 람다라고 한다. 왜 최소란 말을 꼭 쓰느냐? 야 여기랑 위상 같은 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잖아. 그럼 이게 파장이나 그게 아니지. 바로 위상이 반복되는 가장 짧은 거리 최소의 간격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파장 람다라고 한다. 파동의 기본 길이. 역시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도 위상이 똑같은 거니까 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파장 람다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 만약에 시간으로 따진다면 역시 위상이 반복되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주기 t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파장을 미쳐놓으세요. 위상이 반복되는 최소 간격 디기디기디 넣잖아. 용어 하나라도 정확하게 익혀놔야 얘기의 전개가 쉬워진다. 자, 그 다음 지금 주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주기 t는 무슨 뜻이니? 주기 t가 5초입니다. 이 얘기는 1회 반복하는데 똑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가장 짧은 시간차가 바로 5란 얘기지. 그러니까 주기 t가 5초입니다. 라는 얘기는 보이진 않았지만 1회에 몇 초다? 5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진동수라는 것은 진동수의 의미는 프리퀀시 F라고 쓰는데 진동수는 떨리는 횟수, 진동의 횟수 몇 초 동안? 1초 동안.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1초라면 몇 회 떠는 거야? 몇 회? 5분의 1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회퍼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헤르츠란 말을 쓴다 이거죠. 빠르면 헤르츠. 그러니까 진동수하고 주기는 서로 무슨 관계니? 서로 역수관계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주기하고 진동수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역수관계다. 반비례 하지 마라. 아이 역수다. 그러니까 주기를 알면 진동수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주기가 정해져 있으면 진동수도 정해져 있는 말이 되는 거고요. 됐죠? 네. 자, 이제 파동의 표현에서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구멍이 하나 있어요. 바로 공부하는 이동속도, 진행속도는 공부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요 진동에 관한 속도는 공부를 안 해요. 자, 봐봐. 여러분 이 파동이 진행하는 것은 바로 그 원인이 뭐야? 매질의 진동이라 그랬지?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이동할 때 귀 지저분해졌네? 요렇게 되고 요렇게 갔었어. 응? 이거야. 봐. 얘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요 매질 입자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 진동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마디점의 위치 변화 크니 마루에서의 위치 변화 크니 마디점의 위치 변화 크지. 그 얘기는 진동을 하는 속도가 어디가 빠르다는 얘기야? 마디점이 제일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파동이 진행을 해 나가는데 이때 진동 속도는 어디서 최대가 된다? 바로 마디점에서 최대가 된다 이거죠. 이거 문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도. 그 다음 올라가다가 내려와. 내려갔다가 올라가. 진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 방향이 바뀌는 점은 항상 순간적인 속도 얼마나 그랬니? 제로. 그치? 역학할 때 했었지? 당연히 요 양쪽 끝에 마루와 골은 진동 속도가 항상 얼마다? 제로다. 그렇죠. 이거 꼭 표기해 놓으세요. 진동 속도는 공부를 안 합니다. 하세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써놓고 이 진동 속도에 관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해놔야 된다. 진동이 있어야 진행을 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파동의 전파 속도라고 있는데요. 자, 그 전파 속도란 말 위에다가 진행 속도란 말을 써놔. 진행 속도. 진행 속도. 그러니까 전파 속도란 말은 진행 속도, 이동 속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파동의 진행 속도 V를 얘기해 보자 이게. 속도 V는 일단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치? 이 파동이 찍 하고 이동하는데 어떤 속도로 이동하냐 이거죠? 뻔하잖아. 시간분의 거리잖아. 근데 시간에 대해서 기준으로 잡는 게 뭐야? 바로 주기 t를 얘기하지.
그래서 주기 t분의 시간분의 그 다음에 이 파동의 기본적인 최소의 진행거리 뭐라고 한다? 파장 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t분의 람다가 바로 파동의 속도 관계식이다. 그 다음 주기 t하고 역수 관계는 게 또 뭐다? 진동수 F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F 람다.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역학에서 AN분의 F만큼 중요한 거야. 파동에서는. 끝날 때까지 나와. 자, 입에다 따라놔야 돼. 빨리. V는 T분의 람다. 에브리바디 V는 T분의 람다. F 람다. 뭐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뻔한 얘기 아니야. 시간분의 파동의 이동 길이. 이걸 얘기를 하잖아. 알겠죠? T분의 람다, F 람다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거기 있는 밑에 풀어보기를 봅니다. 별표 치세요. 자, 지금 거기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고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여기는 뭐라 되냐면 변위라고 돼 있고요. 변위, 진동 상태 위치 변화를 했어. 그 다음 X축이 시간으로 돼 있니? 위치로 돼 있니? 안 들려. 위치라고 돼 있지. 그 다음 여기는 얼마나 돼 있어요? 40이라고 나와 있지? 센티미터. 그죠? 내가 미쳤나요? 얼마나 돼 있어요? 그래, 나 혼자 그냥 하죠. 2, 6, 8, 10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집중해야 되죠. 이럴 리가 있나요? 자, 그래서 민망하면 그러는 거야. 2, 4, 6, 8 그렇지. 10 이렇게 나가지 않니? 됐죠? 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파동의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얘 지금 그림 자체가 점선이 나와 있네. 점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죠. 해보세요. 일라 재밌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일단 파동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속도는 시간과 파동의 길이, 이동 길이 필요하잖아. 자, 시간은 주기 t분의 그 다음에 파장, 람다 이건데 야, 파장, 람다 눈깔도 그대로 읽지. 람다는 몇 센치니? 8cm지. 그렇지. 이건 나와. 근데 주기는 지금 여기서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기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줄 끝인가요? 보세요. 실선의 상태에 있던 파동이 0.5초의 점선과 같이 대게 실선에서 점선으로 되는데 0.5초가 걸렸대요. 바로 요 얘기가 주기를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건데 일단 요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오른쪽 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자, 여기서 또 얘기한다. 이 고정된 버릇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리는 최대 원리에서 고정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왜 문제 많이 풀면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물론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문제를 보면요. 10문제 중에 9.5개는 전부 다 오른쪽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맨날 오른쪽 진행한 문제만 푸는 거야. 그 문제 읽지도 않아. 문제는 분명히 왼쪽에 돼 있는데 지 혼자 문제 출제해. 답 틀렸다 그래. 응? 문제를 항상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데 자꾸 문제집의 위주, 문제풀이 위주로만 공부를 해나가면 하나의 문제도 두 번, 세 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가지수만 늘려버리면 그 문제 대부분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자기가 미리 생각해버린단 말이야. 그지? 왼쪽으로 문제가 나오지 말란 법 없어.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맨날 간섭, 수면파 간섭 공부할 때 위상 똑같은 것만 공부해요. 그래갖고 위상 같다는 생각은 얘기도 안 해. 그 위상 같은 것만 나올 리가 없어. 위상 반대인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거든. 작년에 문제, 수능 문제 나온 게 위상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안에서 또 조건 설정에 대해서 한번 바꿔서 얘기하더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고정된 버릇으로 절대 공부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진행방 나왔어. 너 찾아봐. 밤새 봐요. 진행방 있어 없어? 없지. 그죠?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정하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야, 오른쪽으로 진행할래? 왼쪽 진행할래? 문제 설정. 오른쪽. 그래. 오른쪽 하자. 왼쪽 와서 실망하지 마. 이거 하고 나서 오른쪽도 왼쪽도 생각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주기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다 기억해라. 주기를 찾는 방법은 봐봐. 얘가 좀 찡하고 이리로 가는 거지. 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장이라면은 1파장인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위상 반복되는 시간 뭐라 그랬어 그거? 주기 t라 그랬었지. 여기가 1t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몇 t가 되겠어? 4분의 1t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요 모습이 오른쪽 진행하면서 똑같은 위상의 모습으로 딱 되어 있는 모습 어디야? 여기지. 즉, 지금 여기 있던 것이 여기 와 있지. 몇 t 경과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값이 뭐다? 4분의 1t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t 나오지? 몇 초야? 2초. 그래. 그래서 이제 속도는 얼마다? 4cm/s 쉽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진행으로 봤어. 이것도 꼭 봐주라 그랬어. 진동도 이용해. 진동. 봐라. 야, 얘가 말이야. 분명히 요 입자는 위아래 진동합니다. 위아래 진동하는데 진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올라갔다 시작한다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게 1t지. 그럼 요거 한 칸은 몇 t가 되는 거야? 4분의 1t가 되는 거죠. 됐죠? 바로 이렇게 되면서 진행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했으니까 얘는 잠시 후 모습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진동을 아래로 시작했어? 위로 시작했어? 응? 아래로 시작했어? 위로 시작했어? 아래로 시작했지? 오케이. 얘는 이렇게 진동을 해왔네. 진동의 위치 변화가 여기 있네. 그럼 이걸 몇 t 경과한 거니? 4분의 1t. 그렇죠. 똑같죠. 알았지? 오른쪽 써놔. 진행과 진동으로 모두 주기파. 진행과 진동으로 모두 주기파할 것. 하나만 보지 말란 말이야. 파동 공부할 때요. 진동은 너무 약하게 공부합니다. 자, 진동과 진행으로 모두 주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얘기만 했는데 이제 요거 필기 다 끝내세요. 헷갈리니까 같이 써보니 헷갈려. 썼니? 썼지? 문제 건드린다. 이거는 여러분들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필기해가지 말고 이런 걸 집에 가서 해보란 말이야. 자, 이거를 왼쪽으로 갔다고 이제 문제 설정을 해보자. 왼쪽으로 갔다고. 그러면 이제 얘가 왼쪽으로 하는 거야. 왼쪽 뭐 없잖아. 또 무모하게 그리지 말고 그냥 요 안에서 요감 이용하자 이거지. 그치?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꽝꽝꽝 오라! 여기 있지? 몇 t 경과한 거야? 4분의 3t 경과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왼쪽으로 진행한 거라면 이것은 4분의 3t가 경과한 것이다. 알겠죠? 이번엔 진동으로 보자 이게야. 야, 진동 왔을 때 얘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 잠시 후의 모습은 어떻게 돼 있겠니? 이렇게 돼 있겠지. 됐어요? 얘가 이러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야. 그럼 이러고 갔을 때는 위로 진동을 시작했어? 아래로 진동을 시작했어? 그렇지. 위로 진동 시작했지. 그러므로 자, 위로 시작했다. 갔다. 없는 값이요? 왔다. 아직 아닌 값이요? 어라? 오케바리 여기 있는 값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하나, 둘, 셋. 몇 t 움직인 거야? 4분의 3t를 진동한 거죠. 알겠지? 그거 똑같이 나오잖아. 알았죠? 그래서 항상 파동 문제 볼 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항상 진행방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 어떤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를 뭐 B점이라 해두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떤 얘기들을 이걸 파악을 해서 문제 답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뭐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 이끌어내는데 문제 어떤 설정이냐면 B점은 아래로 진동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전개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그 진동에 대한 해석을 할 줄 모르면 그냥 고정적으로 오른쪽 갈 거야.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갈 거에 대한 대답을 해버리면 정반대가 된단 말이야. B가 아래로 진동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온다면 아니면 뭐 B가 아래쪽으로 위치 변화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진동이 이쪽이니까 얘는 왼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른쪽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왼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잖아. 만약에 이거 오른쪽 가버리면 위로 진동하는 거지. 그래서 B가 아래로 진동했다. 이런 얘기는 바로 이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한 것이다. 그러고 문제의 전개사항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잖아. 알았지? 자,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내가 혼자 소박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모습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빨간색이 여기가 이제 뭐 거기에 써있는 대로 하면 얼마니? 마이너스인가? 그 문제는? 맞니? 마이너스 2죠. 그런데 이 점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건 쓰지 말고 그냥 보고 그냥 찾아놔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오른쪽 진행한대. 라고 나왔어. 그럼 오른쪽 진행하니까 일단 아래로 진동 시작한 거지? 이거는 몇 분의 t야? 8분의 t. 그렇지. 알았니? 만약에 왼쪽으로 진동 시작한다? 그럼 올라가부터 시작해.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합치면 얼마? 너무 빨랐다?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8분의 5.
그러니까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중간한 위치지만 역시 8분의 5t. 오른쪽 간다면 이렇게만 시작하니까 8분의 1t. 이렇게 중간 어중장한 위치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알겠지? 자, 그래서 진동과 진해에 대해서 이제 파동의 전파에 대해서 확실하게 봤고, 이제 그 밑에 진행 방향과 파면의 구분하고 나왔죠? 자, 여러분들 파면이란 말이 일단 뭐냐면 파면이 뭘까? 파송송 계란타 그게 아니죠? 파면은 바로 파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 육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육지가 해안선이야. 멀리 쳐들어오죠, 이렇게. 이때 바로 요 선을 얘기를 하잖아. 그럼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된 거야? 옆에서 딱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지? 결국 마루끼리 쭉 연결한 선이죠. 파면이란 건. 근데 파면을 정의할 때 마루끼리 연결한 선 그럼 되니 안 되니? 그거 애매하잖아. 야, 그 이런 파동이 있어서 마루끼리 연결한 선, 와, 이게 파면이다.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마루끼리란 말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왜 마루끼리의 연결의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거기에 이제 평면적인 그림이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넘실. 이때 똑같은 시각에 동시에 여기에 올려져 있는 위치라면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파면의 정의는 뭐냐면 동시에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을 연결한 선을 파면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골 이것도 동시죠. 동시에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연결한 걸 파면이라고 한다. 보통 마루끼리 이렇게 인접한 이웃한 마루끼리 연결한 거를 우리가 실선을 표현하고요. 골은 보통 점선을 표현합니다. 아셨죠? 이걸 파면이라는 데서 오른쪽에 또 정의되어 있어요. 파면. 동시에 네개 언더라잖아. 동시에 위상 같은 점끼리 연결한 선. 동시에 위상 같은 점끼리 연결한 선. 이게 파면의 정의. 그러면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파면과 파면사 간격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니? 파면과 파면사 간격이 뭐가 되겠어? 그렇죠. 파장 람다가 되는 거죠. 야, 그럼 봐봐. 보통 마루에 인접한 선. 인접한 게 아니죠. 이웃한 마루끼리의 선, 동시에 마루가 되는 선 연결하는 파면이라고 해서 보통 골과 마루로만 표현하는데 혹시라도 야 동시에 여기 가능하지? 어중간한 위치에 이걸 파면이라고 해보자. 응? 그럼 똑같은 시각에 위상이 같은 점 바로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지. 그치? 똑같은 시각에 또 여기 와 있죠. 오케이? 그럼 결국은 여기서까지도 뭐가 된다? 파장 람다다. 그러므로 파면사의 간격을 뭐라고 한다? 파장 람다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똑같은 시간에 있는 것은 일주기 경과를 얘기를 한다. 위상 반복. 알았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진행방과 파면을 얘기를 할 때는, 자, 이건 파면이 되고요. 진행방이 이렇게 하니까. 자, 진행방과 파면은 몇 도 각도다? 90도 직각이다라는 사실.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자, 이런 렌즈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록한 렌즈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볼록 렌즈라 그러죠. 일명 우리말로 세 글자 뭐죠? 아주 돋보이는 기구. 그렇죠. 돋보기라 그러죠. 이 돋보기에 입사한 파면을 딱 그려놓고요. 투과한 파면을 찾으래요. 응? 그럼 놀라지 말고 야,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니 수렴하니 둘 다 하죠. 자, 그래서 죽이고 싶지?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 진행반을 그려줘. 진행만 그려주고 야, 볼록 렌즈 돋보기는 빛을 모으니까 말이야. 어떻게 하겠어? 요렇게 나타나겠지. 그지? 여기에 대해서 진행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자, 진행만과 파면 몇 도 각도다? 90도 직각이다. 직각. 바로 요게 뭐가 된다? 이게 바로 파면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돼. 근데 또 어떤 문제에 따라서 요 뒤에까지 생각하래. 당황하지 말고 야 설마 모이고 나서 이렇게 끝난 거 아니지? 계속 진행하겠지? 그래서 그 뒤에까지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결국 뭐니? 모습은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 호이겐스 원리. 이거 별빛이에요. 아까도 호이겐스 잠깐 설명했지만, 호이겐스의 파동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3단원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범위 줄이고 싶으면, 과거로 가서 처치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 호이겐스 원리가 바로 파동의 가장 기본 얘기다. 그죠? 물론, 빛을 얘기하면서, 또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에테르라는 가상적인 입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테르라는 가상 물질이 퍼지는 거다 이렇게 빛을 설명하긴 했지만 그런 말은 그런 에테르는 없잖아 사실은.
하지만 맥스웰의 전자기파에 의해서 이건 빛은 이제 전자기파 일종이다. 매질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어쨌든 파동설의 전파 원리인데요. 이건 사실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는 좀 쇼킹한 얘기였겠지. 그래서 파동이 전파되는데 어떻게 전파되느냐? 우리의 연못에 돌멩이를 팍 던진다 얘기야. 돌산점이 이렇게 딱 점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파면이 형성이 될 거야. 이렇게 둥그런 파면을 구면파라고 합니다. 자, 빨리 구면파. 에브리바디 구면파. 이거는 평면파라 그래. 빨리 평면파. 그러면 이 구면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구면파 외에 필기는 없어요. 구면파 외에 모든 점들이 지 스스로 전파원이 되어서 파원이 되어서 결국 이렇게 스스로의 구면파를 다 만든다 이거죠. 뭐 6개, 1~2개, 7개 이런 게 아니겠죠. 수십, 수만, 수천,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억 뭐 만도 안 되겠죠. 굉장히 많겠죠. 이런 스스로의 구면파를 형성을 하게 된다 이거죠. 참 굉장히 그래야 돼요. 자, 이때 오라 그려놓고 보니까 각각의 구면파에 대한 가장 바깥의 꺾길이 접선이 연결되면 이렇게 두 번째 파면이 형성된다 이거죠. 전파 이렇게 됐다 이거야. 이번에는 요 위에는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근데 그 다음은 안 들어지느냐? 요 위에 모든 점들이 스스로 이렇게 구면파를 만든다 이거죠. 이렇게. 아까의 시간을 고려하면 한참 걸리겠죠? 네. 계속 그린다 이거죠. 속으로 지겨워. 그러고 있겠지. 그래. 자, 그러고 나니까 오라. 가장 바깥에 있는 것끼리 접선이 연결이 되어서 또 이렇게 그 다음 파면을 형성하는 거죠. 역시 그 다음 또 어떻게 전파되느냐? 역시 이외에는 모든 점들이 이런 현상 반복된다는 얘기야. 응? 그래요. 이건 구면파의 전파 원리고요. 이번에는 평면파의 전파 원리는 마찬가지죠. 평면파는 이거라 그랬어. 이게 파면이야. 그러면 역시 그 다음은 어떻게 전파되느냐? 요에는 모든 점들이 스스로 전파원이 되어서 이렇게 구면파를 형성한다 이거죠. 응?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연결해서 2차 파면 형성된다 이거죠. 서로 다행이다. 그러고 있지. 결국은 이러한 구면파가 얘기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면파의 전파원리나 평면파의 전파원리나 결국 뭐니? 점에 의한 그 구면파가 원인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 이게 이제 파동의 전파원리 호이겐스에서 그 다음에 바로 전에 파면과 진행방은 서로 몇 도라 그랬어? 90도 직각이라 그랬죠? 그건 바로 호이겐스 원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생각해. 이거잖아 이거. 물론 그 사이에 서로 간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생략한 거죠. 그러면 요 위에는 요걸 생각해봐. 요게 전파원이라면 여기서 진행방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야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 남는 건 뭐만 남아? 요것만 쭉 남다 그랬었죠. 결국 요것만 남게 되는 거지 이것만. 그래서 파면과 진행방이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90도 직각이다라는 얘기는 호이겐스의 파동 전파 원리에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거기 그림에 아마 그런 표현으로 표현을 해놨어. 됐지? 자, 그 다음 뒷장입니다, 이제. 자, 이번엔 이제 파동의 여러 성질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반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반사의 법칙은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거울 같은 반사면이 있다 이거죠. 이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입사광이라 그래. 항상 우리 입사각과 반사각 혹은 이제 불절에서의 불절각을 따지는 것은 항상 그 경계면에다가 법선을 그려주고 그 법선과의 사이각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법선이 뭔지 알죠? 법선이 뭐예요? 법적으로 90도가 되는 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그러죠. 이때 여기를 입사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반사각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걸 반사각 얘기하는데 야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 항상 크게 어떻다? 같다. 그게 이제 반사의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사의 법칙에서 입사각 반사각 같다는 건데요. 자, 우리는 이런 것도 한번 봐두자 이거죠. 정반사와 난반사라는 게 교과서 읽을거리 같은 많이 나와. 일단 정반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표면이 매끄러운 상태에서. 근데 난반사라는 건 뭐냐면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표면이 이렇게 우둘투둘한 거야. 그러면 야 빛이 들어올 때 정반사 이렇게 딱 입사각 반사각 같다잖아.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표면이 매끄러우니까 들어왔을 때 항상 빛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 상태 빛이 들어오면 봐. 요 위에는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로 오는 건 생각해봐. 여기로 오는 것은 약간 이 경계면에서 그
그 경계면인지 좀 이렇게 비스듬하겠지. 그럼 일로 들어온 빛은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결국 반사의 법칙에서 이렇게 나가지. 그쵸? 만약에 이쪽으로 오는 거 한번 생각해봐. 이쪽은 경계면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죠? 결국은 좀 각도 좀 그렇다. 응? 자, 결국은 얘가 들어서 나가는 게 딱 사방팔방 다 퍼지는 거지. 이걸 이제 우리가 뭐냐 난반사라 그래. 그러면 우리 정반사, 난반사 얘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아스팔트 그 바닥의 색깔을 볼 때 그 아스팔트 바닥 보면은 비 오는 날 까매요, 맑은 날 까매요. 비 오는 날은 까맣죠. 왜 그런 거예요? 흙비가 내렸나요? 아니지? 맑은 날엔 좀 회색 톤으로 보이다가 비 오는 날은 까맣게 보인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맑은 날일 때야. 이게 이제 맑은 날일 때야. 그러니까 이게 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밝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비가 와봐. 비가 오면은 요 사이를 어때? 이렇게 뭐가 채워줘요? 뭐가 채워져? 물이 채워주지. 그럼 표면이 좀 매끄러워지지. 그럼 이것처럼 한쪽으로만 빛이 가는 거지. 그지? 그러므로 이쪽 보면 어떻겠니? 어둡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반짝거릴 때 있지? 그거 이쪽에서 볼 때죠. 오케이? 그래서 바로 비 오는 날에는 어둡게 보인다 이거죠. 아스팔트 바닥이. 그 다음에 여러분 극장 가보면 또 금방 나타나죠. 극장에 여러분 스크린 같은 거 있잖니. 응? 극장에 스크린 갔을 때 한번 가봐 놔줘. 공공의적 2 보러 갔을 때 나는 공공의적 하고 스크린 만져봐. 몇 대 맞으면서 스크린은 우들투들해요? 매끌매끌해요? 매끌매끌 꼭 공공의적 2 해봐야 돼 너. 스크린은 매끌매끌한 게 아니라 우들투들하죠. 왜냐하면 스크린이 반질반질 매끄럽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빛이 전부 다 이렇게 가잖아. 한쪽으로만 가잖아. 그치? 여기 있는 사람 못 보지 않니? 여기서 다 결국은 그 비상구 끝나고 나가는 문에 전부 모여가지고 거꾸로 봐야 돼요. 한쪽에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은 어떻게 해야 돼? 매끄러워야 되는 거죠. 공의적도 필요하겠다, 야. 응? 꼭 만져봐. 스크린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우둘투둘한 이유는 자, 이렇게 사방으로 빛이 나가도록 해서 골고루 봐야 되는 거다.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밑에 평면거울. 여러분 평면거울에다가 동그랗게 쳐놓으세요. 이것도 문제가 이제 만들어 소지가 많습니다. 마이크. 자, 이 평면거울을 보면요. 일단은 이 실상이란 말하고 허상이란 말을 일단 우리가 구분해야 돼. 실상이란 말은 실제 빛이 모여있는 상을 실상이라고 그러고 허상이란 말은 말 그대로 가짜, 허구의 상, 허구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허상이라 그래. 자, 역시 실상, 허상. 역시 실상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공의적 2를 보러 가셔가지고 극장에 가셔서 또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스크린 상영을 보는 거는, 영화를 보는 거는 영상에서 빛이 나가잖아. 그게 거기에 실제 빛이 모여가지고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스크린에 매치해 있는 거는 전부 다 실제 빛이 모인 실상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실제 빛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역시 앉아서 보다가 일어나서 공공의적 2하고 We are the world 하고 흔들어봐요. 그럼 빛이 가려지면서 몇 대 맞을 거예요. 실제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상이다. 허상, 이건 우리 아침마다 보죠. 아침마다 보죠.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실 때 어떻게 하니? 거울 보잖아. 거울 보면 또 다른 나가 있지 그 안에. 그지? 거울 보면 있잖아. 뭐 애플 뿌리고 막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그 거울에는 나는 실제 나가 아니라 실제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을 허상이라 그래. 그래서 이 허상이 만들어지는 예를 그려볼 텐데 여러분 그릴 필요는 없고요. 거기 다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거울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하나 있었어. 물체가 있었어. 좀 가깝게 물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물체를 이제 여기서 눈가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응? 그래서 쌍꺼풀 했어. 그래. 근데 이 눈깔이 쌍꺼풀 나서 터졌어. 막 피가 켜요. 피가 나죠. 피눈물이 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피눈물 나는 눈으로 지금 이 물체를 본다 이거죠. 이 거울입니다. 미러예요. 물론 이렇게 직접 보면 되겠지만 이쪽은 피가 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물체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일단 봐라. 반사법칙 그대로 적용입니다. 반사법칙 적용되니까 자 여기서 지금 요 눈깔 제일 위쪽 여기로 갑니다. 상단. 그럼 반사법칙에서 요렇게 가겠지. 그지? 그 다음 또 어떻게 가?
또 요 부분 아랫부분 가야 돼. 아랫부분이니까 또 요렇게 돼서 반사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죠. 됐죠? 그럼 이 눈깔은 빙신이에요. 왜? 빛이 여기서 오는 걸로 지금 느끼게 되는 거지. 그쵸? 빛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 있다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런데 역시 이제 하단을 봐봐. 하단을 그리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최하단 오는 것은 최상단. 자, 각 정해놓고 요렇게 가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요 부분으로 가는 거 생각해봐라.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역시 여기서 오는 것도 느낀단 말이야. 요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뭘로 보여? 허상이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죠. 실제 빛이 아니죠. 이게 바로 거울에 빛이 비치는 그 원리가 되는 거다. 빛의 반사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반드시 한 번쯤만 좀 그려보세요. 공부하시면서.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평면거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몇 가지 좀 정리해보는데요. 일단 여러분 그 평면거울을 보면은 어때요? 이 좌우가 어때? 좌우 바뀌어 보이죠? 좌우 대칭으로 보이죠? 생각해보세요. 야, 이 친구 간단한 원리야. 너 오른손 들어서 너 여기 손바닥에 딱 맞춰봐. 그렇지. 딱 담아서 높이 들어봐. 여기서 봐요. 나는 오른손이지만 얘는 뭐니? 왼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간에 좌우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손길을 거부하는군.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지 아주 좋은 예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응급차 있죠? 앰뷸런스. 이 앰뷸런스가 그림이 잘 돼야 할 텐데. 오늘 좀 되네요, 그림이. 오, 좋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창문이 있고요. 삐뽀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이제 운전석. 이렇게 사람이 딱 있는 거. 운전대 이렇게. 이 새끼 막 이지랄아. 이런 거. 여러 장 있겠다. 자, 이런 앰뷸런스가 있는데요. 이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 앞에 이제 헤드라이트 이렇게 있고요. 그죠? 코끈형 이렇게 있는 거죠. 라라. 코 지지름. 자, 봐. 그러면 이 앰뷸런스 볼 때, 여러분 앰뷸런스 그 글자 봤죠? 그 써있을 때 어떻게 써있나요? 영문 써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A-M-B-U-L-A-N-C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왜 이렇게 거꾸로 써놓니? 거꾸로 써놓은 이유는 앞에 있는 차, 굉장히 소심할 보이는 표현이거든요. 왜 이렇게 써놓냐면 앞에 비켜달라 이거야. 앞에 장시 운전하다가 백미러 딱 보니까 여기 딱 빛이잖아. 그럼 좌우가 바뀐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A가 있고 저쪽에 이제 E가 있는 거야. 딱 이럴 때 앰뷸런스 비켜야지 하고 딱 비킨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똑바로 서 있다 이거야. 이렇게. 야, 그럼 이거 보면 어떻게 보이니? 딱 봤을 때. 응? 이쪽부터 A가 나타나지. 지금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슬람버럼 안 비킨다 이거죠. 굉장히 소심함이죠. 좀 봐줘라. 아주 강렬한 욕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멋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앞 사람이 미러로 볼 때 바뀌어 보일 테니까 앰뷸런스라고 읽어주어라.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좌우를 바꿔놓는 것이다. 이거 자체가. 이게 좌우 대칭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일단 거울에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V로 다가서, 그럼 내가 쟤를 보면은, 내가 V로 다가서면 쟤도 V로 다가오겠지. 그럼 내가 쟤를 보면은 몇 V로 보이는 거예요? 2V. 그건 무슨 개념이야? 상대 속도의 개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자신의 그 키를, 전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의 최소 크기는 얼마냐? 이거 외우고 있죠? 얼마? 2분의 1배. 그렇지? 자, 근데 그냥 외우지 말고, 이것도 집에서 한 번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자, 봐라. 여기 지금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응? 거울이 지금 어느 정도 크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그려놓고 나중에 잘라내면 돼.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단 말이야. 응? 이렇게. 응? 이제 골룸새끼야, 이거. 요 키가, 골룸새 키가 뭐 한 180cm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골룸 커요, 원래. 맨날, 이래서 이제, 이러봐. 180 같아요. 응? 그래서 이게 180이란 말이야. 그럼 이 골룸이 자신의 전신상을 볼 수 있는 거울의 최소 크기는 얼마냐 이거죠. 일단 자신의 머리 끝자락이 그리고 어디로 와야 돼요? 자기 눈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반사 법칙에서 쪽 이렇게 되겠지. 반사 법칙. 그다음 이번에는 자신의 발끝 여기 발, 응? 이렇게 무릎도 이렇게 있고요. 골이 이렇게 반지. 자, 자신의 발끝이 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반사 법칙에서 요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일단 이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거울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
이제 요 위에도 필요 없겠네. 여기도. 그지? 딱 요 정도면 된다라는 얘기다. 요 정도면. 자, 그러면 얘는 또 뭐야? 이 고름새끼 눈깔도 빙신이죠. 빛이 어디서 오는 느끼겠어요? 여기서 오는 느끼겠지? 그래서 지금 얘는 빛이 여기서 오는 느낀다. 얘도 여기서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사람 아니죠? 고름새끼가 이러고서 보인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보면 이거랑 이거는 좌우 대칭이죠? 우리 그림에서 좌우가 똑같잖아. 그래서 요거를 연장해 본다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니? 그럼 요 삼각형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무슨 꼴이 될 것이다? 닮은 꼴이 될 것이다. 어차피 이 거리는 똑같으니까 자, 몇 대 몇이 된다? 1대 2가 된다. 그러므로 요것도 몇 대 몇이다? 1대 2다. 그래서 이거는 몇 cm다? 90cm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중요한 거 있어. 파동의 반사와 위상변화. 자, 이거 별 붙였어요. 파동의 반사와 위상변화.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 이제 이런 반사도 이해가 되는 것인데, 뭐냐면, 우리가 이따가 이제 굴절 얘기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굴절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계면 했을 때, 얘가 이제 꺾여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그림은 사실 옳은 그림이 되지 못하고요. 이 중에 일부는 반사하는 빛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자, 이봐라. 여기 이제 이런 기둥이 있어요. 이런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다 줄을 묶어놓고, 된 상태에서, 묶은 상태에서, 여기가 묶여있어. 꽉 묶인 상태에서, 빠샥! 하고 흔든다 이거죠. 흔들면 앞으로 이제 파동이 진행할 거야. 그래서 이 파동, 펄스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요. 얘가 쭉 진행해 들어가서 요거를 만나는 순간에 얘는 계속 가서 이제 반사가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튀어나오는데 자, 얘가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것은 묶인 부분부터 자, 여기 딱 맞닥뜨린 상태에서 얘는 올라가야 되는 거야?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고단파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니까. 응?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렇잖아. 우리 아까 파동 얘기했잖아.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니? 그렇죠? 결국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묶여 있어요. 묶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럼 묶인 상태에서 줄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결국 기둥과의 묶임에 의해서 기둥 자체가 아래쪽으로 반작용력이 생기겠지. 그럼 기둥에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면 아래쪽으로 반작용력 받아서 요 입자는 어디로 힘을 받겠어? 줄은. 아래 힘 받죠? 그래서 튀어나올 때 어떻게 튀어나오냐? 아래쪽에 튀어나온다 이거죠. 즉 위상이 어떻게 됐니?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죠. 반대 위상이 이루어졌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끝이 묶여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고정단 반사라 그래요. 자, follow me everybody. 고정단 반사. 아, 소리 작다. follow me. 고정단 반사. 자, 즉 고정단 반사의 뜻은 뭐냐면 들어가는데 진동이 어려운 곳으로 들어갈 때를 고정단이란 말을 쓰는 것이야. 자, 그럼 이번에는 봐. 이런 기둥이 있는데요. 여기다 고리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흔듭니다. 그럼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면서 자, 이제 맞닥뜨는 상황 이유를 봐봐. 결국 간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헐렁헐렁 하잖아. 헐렁헐렁 하니까 어떻게 되겠니? 올라가면서 결국 나올 때 또 떨어지면서 반사가 이루어지겠지? 결국에는 반사는 게 어때?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는 헐렁헐렁 자유롭다 이거죠? 자유단 반사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빠르미 자유단 반사. everybody 자유단 반사. 그러니까 고정단 반사라는 것은 위상이 반대로 바뀌어서 반사되는 거고요. 자유단 반사라는 것은 위상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반사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다 써놓으세요. 고정단 밑에다 뭐라 써놓냐면 그림 자체에서. 그림의 고정단 반사 제목에다가 진동이 어려운이란 말을 써. 진동이 어려운. 진동이 어려운 곳으로 갈 때 이렇게 써놔. 진동이 어려운 곳으로 갈 때. 자,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할 때 쓰는 얘기냐면 이제 요 용어가 좀 필요해요. 광학적으로 밀하다, 소하다 이런 말을 써. 밀하다, 소하다. 자, 광학적 밀소. 이 의미는 뭐냐면 밀하다는 것은 뭔가 빽빽한 매질을 얘기해. 소하다는 것은 헐렁헐렁 이걸 얘기해. 빽빽, 헐렁헐렁, 빽빽, 헐렁헐렁 이거야. 그럼 봐. 여기가 이제 굴절 얘기가 미리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기예요. 여기가 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공기 중에서 김성재가 막 뛰어온다고 속도 어떻게 내? 굉장히 빠르겠지? 그지? 여기 속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런데 물을 만나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느려지지. 왜? 빽빽하니까. 이렇게 빛의 속력이 느려지는 곳을 뭐라고 한다? 밀한매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빛의 속력이 빠른 쪽을 상대적으로 뭐라 그래? 소한매질. 그렇죠? 그러니까 밀소의 의미는 광학적인 개념이에요. 빛광자. 그래서 왼쪽 단어 써놨죠? 광학적 밀 동글방울 칩니다. 자, 그 의미가 뭐다? 광학적 밀의 의미 써놓으세요.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 빽빽한 매질.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 자, 그래서 말이야, 이때 얘기를 할 때 다른 매질을 만날 때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돼서 나오는데 이 투과하는 반사파가 빽빽한 매질로 가다가 반사될 때는 고정단 반사가 되고 헐렁헐렁 하다 반사된 것은 자유단 반사다 이거지. 하지만 투과하는 것은 위상 변화가 생기면 안 돼. 어떤 상태의 변화가 있든. 왜? 아니 뭔가 진행을 한다는 건데 다른 매질 만나서 뭐가 다른 변화가 생겼죠.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생겼지.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뿐이지 다른 매질 만나서 위상이 바뀌어? 그럼 이렇게 진행하다 이렇게 되잖아. 위상이 그대로 계속 존속해야지 파동이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잖아. 투과하는 파는 위상이 바뀌는 게 아니야. 진행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왼쪽 표에다 정리해놨죠. 투과파는 위상이 항상 그대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고정단 반사란 말은 의미가 뭐냐면 바로 묶여있다. 진동이 어려운 것이다. 빽빽! 그러니까 밀한 매질로 가다가 반사될 때를 우리가 고정단이라고 한다. 그 다음 소한 매질로 갈 때 반사되는 걸 뭐라고 한다? 자유단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밀한 매질로 하다 반사할 때를 고정단, 소한 매질로 하다가 반사할 때를 자유단. 알겠죠? 자, 빨리 에브리원 밀고, 에브리원 밀고, 쏘자, 밀고, 빨리 밀고, 쏘자, 봐라, 밀고 쏘자, 밀고 쏘자. 절대 쏘고 밀자 이건 못해요. 쏘고 밀자는 없죠. 빨리 밀고 쏘자. 그렇죠. 그래서 밀한 매질로 가다 반사할 때를 고정단 반사라 그래. 알았지? 이제 여기 이제 뒤에 가면서 계속 나오게 될 거야. 자, 잠시 쉬었다가 그러고 갑시다.